슬슬 이러다가 6%도 보나 했을 때 우리가 모두 걱정했던 거는 이러다 어디가 아작 나는데 그렇지.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주들은 돈 전부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급주는 거 보세요. The Bill for Bad Policy.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청구서. 예를 말고 진짜 월가에 뉴욕에 있는 큰 은행들 자빠졌을 때도 해주겠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당연히 할 거 아니야. 왜 쟤는 했는데 나는 안 해줘. 네, 오늘 모신 분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소장님. 네. 참 요즘 정말 하루 다르게 시장의 뷰가 완전히 확확 뒤집어지는 대형 사건들이 자꾸 벌어져요. 우리 지난번만 해도 고민했던 게 50bp 금리 인상이냐 뭐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것인데 다시 뭐 20bp냐 뭐 이런저런 일들 그러다 갑자기 뭐 일본 경제 위기냐 이런 거 고민하다가 미국에서 이런 대형 사건들이 터져버려요. SV 관련해서 뭐 네. CS 관련해서. 그러니까요. 네. 지난번 대표님 뵙고 방송했던 게 3월 3일 금요일. 그때는 이제 그런 얘기 했었죠. 이제 다음 주 가면은 상원에서 뭐 파월 의장이 또 의회 정언이 있는데 이 양반 뭔 소리 할까 궁금합니다 이러고 또 그리고 뭐 CPI 같은 거 어떻게 나올까요? 그래서 결국 3월 22일쯤 갔을 때 FMC는 어떻게 할까요? 이러고 했는데 네. 그 사이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야 이러다 이거 어딘가 부러지는데 하다가 안 부러지니까 최근에 나왔던 얘기가 부러지긴 개뿔 노랜딩이죠. 경착륙 할까 연착륙 할까 하다가 착륙 없어. 이 노랜딩 얘기까지 나왔다가 지금 무슨 뭐 발음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던데 SVB 실리콘 제가 조금 전에 SV까지 하다 끊어졌잖아요. 네. 거기다가 크레딧 스위스 뭐 퍼스트 리퍼블릭 네. 정신 없는데 저희가 이제 미국의 지역은행 이름까지 이제 알아야 전 국민이 됩니까? 알아야 되는 네, 상황이 됐어요. 네.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그거다 더 머리 아픈 게 아니 지금 오늘 금요일인데 오늘 17일 맞죠? 네. 지금 2시간 전에 이베스트 증권의 윤지호 대표님 영상 올라왔네요. 네. CS 사태로 세계 금융위기 오지 않을 것. 바이 더 딥. 지금은 주식을 사야 할 때. 그런데 지금 또 뭐야? 강영현 이사. 강영현 이사께 또 그러고 나서 또 금방 있다가 올라오네요. 올라왔는데 지금 이거 찬찬히 이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정말 위험한 리스크가 다가오고 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 침체. 정말 무서운 게 다가오고 있다. 제가 8.15 독자로서 이러면 어쩌란 얘기입니까? 아예 이 정도 가지고 또 유신익 박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합니다. 우리 소장님도 계시고. 그래서 정말 이번에는 이 전체 뷰를 일단은 다 그분들의 생각을 다 전달해드리고 다음 주 장 시작 전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한번 제가 정리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저도 그렇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뷰들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렇죠. 아마 진짜 이쪽 저쪽을 다 지금 우리 대표님께서 직접 인터뷰 하시잖아요. 네. 그리고 뭐 대표님이 나름대로 뷰가 없으신 것도 아니고. 근데 이렇게 컨텐츠 올라오면은 정말 힘들어요, 이제. 그렇죠. 힘들기도 할 뿐더러 지금 시장에 돈 태우신 분들은 거기다가 요즘 이 장 움직임이 이게 납득이 갑니까? 그리고 우리가 평소 보던 장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국내 환율이 지금 뭐 하루에 10원, 20원 우습게 움직이죠. 2년물짜리 금리 20bp씩 막 움직입니다. 하루에. 밤사이에 중간에 자다 깨면 깜짝깜짝 놀라잖아요. 소위 말해서 하루짜리 움직임, 짧은 차트로 보면은 이 소위 말하는 이 무빙 대단하잖아요. 나스닥이든 뭐든. 이걸 갖다가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냐 말이죠.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이 네. 100%가 다 주식에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 중에 50%가 미국 주식, 50%가 이제 국내 주식인데, 네. 그러니까 저도 하나의 투자자의 입장에서 저도 그냥 오른다 긍정적인 뉴스만 듣고 싶어요.
속마음은. 속마음은. 그래야 위안이라도 되지. 왜냐면 내가 할까 말까를 결정짓는 게 아니라 이미 난 해놨으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좀 다양하게 좀 들어보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양쪽 사이드 얘기를 찾고 한두 명 가지고는 아니고 여러 명을 듣다 보니까 아, 이분들의 뷰를 들으면서 공통된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예. 제 생각이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 투자자 입장에서. 그래요. 저 뭐 한국경제 TV 같은 데는 한 10분 정도 되는 시간 동안에 제가 준비한 자료를 다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제가 생각하고 있던 바를 다 말도 못하고 끝나버려요. 자, 이제 8.15 왔으니까 한번 얘기하다 보면 또 제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한번 이렇게 한번 보시죠. 네. 대표님, 지가. 한번 우리 뭐 소장님은 일단 데이터 가지고 예, 말씀을 예, 하시니까 같이 한번 저도 이제 요 앞전에 들은 얘기 가지고 좀 질문 그러시니까. 드리면서. 네. 자, S&P 500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이제 16일 목요일 날 장 끝나고인데요. 요거 우리 기억해야 되는 작년 10월 13일 9월 CPI가 엄청나게 높게 나와서 이렇게 확 폭락 시작했다가 이날부터 말아 올렸던 그죠? 대단히 놀라운. 그리고 12월 달에 산타 찾았다가 산타 없었고 해 바뀌고 나서 확 올라오고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요날 화살표가 좀 삐뚤해졌습니다. 요겁니다. 요거. 네. 지금 요날이 3월 7일입니다. 기억해 두시죠. 지금 오늘 3월 17일이니까 열흘 전입니다. 열흘 전에 제롬 파월이 상원에서 뭐라고 얘기했던 날이에요. 그리고 지금 열흘 사이에 지금 세상이 무슨 뭐 뒤집어진 것처럼 완전 뭐 이 얼마나 이 흙탕물 쪽에 말간에 있다가 그거다 막 휘저놨는지 바닥이 안 보여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여기서 제 1감은 이겁니다. 이때까지는 지지선이었습니다. 빨간색. 이때까지는 지지선이었다가 깨졌죠. 그리고 이 어렵사리 올라왔던 200일선도 잠시 깨고 내려왔습니다. 파월 그 이후에 그 다음에 이 무렵에서는 그거였죠. 요 끝부분 여기가 실리콘밸리 터지면서 이렇게까지 왔다가 이게 지금 어제 즉 목요일 날 200일선을 갖다가 다시 올라서는 강한 그게 나왔습니다. 제 1감은요. 제 1감은 지금 여기서 반등이 이어진다면 이 선까지는 머리를 들이댈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 상황 하에서 들이대도 돼 하는 분위기입니다. 순전히 기술적으로만 보자면 다우존스 한번 보시죠. 다우존스 보시면은 자, 작년 1월부터 해서 고점 해가지고 이 연결했던 하락 추세선 작년 한 해는 하락이었죠. 하락 추세선 올라서고 200일선 올라서고 했던 이게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이 와중에 특히 골드만삭스나 JP모간 같은 대형 은행주가 그 30개 종목 가운데 2개나 차지하고 있는 다우지수가 최근 들어서는 휘청했습니다만 이 차티스트 눈에는 신기합니다. 이것도 선이라고요. 이것도 선이라고 여기서 받쳐지잖아요. 받쳐지고 나서 이제 반등 나옵니다. 아직까지 200일선은 못 올랐었지만 이런 상황이에요. 자, 그 다음 골드만삭스 한번 보시죠. 골드만삭스 보시면 이때 금융위기 때 이렇게 휘청했고요. 네. 휘청해서 이렇게 빠지는 동안에 후행 스팬 아작 났고요. 가격대 뚫고 내려왔고 이렇게 했고 코로나 때도 이렇게 뚫고 내려왔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여기서 더 밀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밀리면 이거 뒤로 26개월 뒤로 당겨놓은 이 후행 스팬이 만약에 더 내려오면 이쯤으로 내려오면 이제 가격대 뚫고 내려옵니다. 지금 최근 데일리 차트도 보세요. 무슨 뭐 조그마한 지역은행도 아니고 골드만삭스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제 반등 시도가 나오는데 여기 아니고 계속 줄줄 흘러내리면은 기술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되나 하면은 여기서 대규모 손절 내지는 숏배팅이 나올 만한 이게 한번 무너질 수가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니 지금 여기서 이거 이제 지금 돌아가는 뉴스나 상황 봤을 때 얘들이 아작나야 된다라는 뷰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역으로 진짜 아작나기 때문에 지금은 무슨 수를 썼어라도 막아야 돼도 당위론으로 절체절명이에요. 네. 오죽하면 얘들이 그래 며칠 전에 이번 3월 FOMC에서 금리 동결할 거야라고 하우스 뷰라고 제시하겠습니까? 급한 거예요. 똥줄 타는 겁니다. 골드만도. 그러면은 은행 하는데 은행 말고 앞으로 경기 좋아지면 뭐 리오프닝인데 뭐 이래 하면 그래서 캐터필라 아닙니까? 캐터필라라고 하는데 얘도 지금 뭐 은행 뭐 어쩌고 할 것 없이 얘도 같이
1월 말부터 흘러내렸어요. 흘러내렸고 얘도 지금 큰 차트로 보면은 여기서 더 밀리면 뚫고 내려옵니다. 막아줘야 돼요. 요 까만색 선 월간 기준선에서 한번 살짝 발댔고 살짝 반등 나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크게 무너지는 거고 여기서는 무너지기 전에 뭐 바닥을 봤든 단기 바닥을 봤든 아니면은 이 정도 조정받고 또 가든 둘 중에 다 하나인 거예요. 네. 그러니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강혜인 이사의 뷰도 가능하고 윤주호 대표님의 뷰도 가능한데 나스닥도 보시죠. 지금 200일선을 갖다가 얼마나 어렵게 올라섰다가 이러고 해서 200일선 밑으로 내려왔는데 올라왔습니다. 올라왔어요. 올라왔는데 자 요거 한번 보시자고요. 아까 3월 7일 열흘 전에 우리 다 기억하다시피 그날 어쨌거나 뭔가 하면은 25bp로 다시 금리 인상폭을 작년에 75bp 4번 했다가 50bp 했다가 저기 뭡니까 2월 초에 2월 1일 날 했던 거기서 25bp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지금 2월 달에 지표가 너무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기억하다시피. 네. 그러던 와중에 상원에 나와서 했는 얘기가 금리 좀 더 애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최종금리가 더 높을 것 같다. 그리고 스피드업 할 것 같다. 금리 인상폭을. 그래서 이날부터 갑자기 빅스텝으로 다시 간단 말이냐? 이 소리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탑. 이날 3월 7일 날 텀블한 거예요. 주가가 망가졌는데 faster rate hikes입니다. 좀 더 빨라지는 그런 이러고 있었던 겁니다. 이날 또 둘이 세게 붙었죠. 엘리베이스 워렌하고 또 세게 붙었는데 뭐 맨날 하는 그 얘기 200만 명의 미국인들이 일자리를 잃고 괴로워지고 당신들 책임이야 이랬더만 이 포춘지 그 기사에다가 사진 하나 덜렁 올린 게 이 사진을 올렸습니다. 그 수십 컷 중에 하필이면 이 사진을 올렸어요. 이 표정하며 우울하네요. 딱 이거 아닙니까? 워렌한테 이제 막 따다다다거리면 잔소리 듣고 있을 때 저 표정이었겠죠. 그러고 나서 파월의 반응은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지 말란 말이냐 이거였습니다. 이날 대들더라고요. 자,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날이 3월 7일이었습니다. 파월 때문에 빠져요, 나스닥이. 요 거래량 빨딱빨딱 쓰는 요때 요 사이가 하루라고 보시면 되죠. 이 8거래일 동안에 이날이 이제 보시면 3월 13일 날 월요일 날 그때 막 이때가 실리콘밸리 터졌을 때 아닙니까? 네. 그러고 나서 여기 와서 지금 보니 딱 파월 청문회 하기 전 레벨까지 온 겁니다. 왔는데 이거는 보니 우리 착첩 선생 같은 사람은 이런 거 차트를 보고 우리 착첩 선생은 차트도 안 보고 분봉에서 극점을 찾는 분 아닙니까? 아, 그런가요? 예, 분봉을 잘 보고 있으면 극점이 보인답니다. 그래서 그 극점이 뭐냐 할 때만 뭐 설명을 잘 안 했는데 느낌으로 아요 뭔지. 근데 차트적인 눈에는 강력한 매수 다이버전스예요. 만약에 포지션이 없는 상황이었다면 이 정도라면은 실리콘밸리 아니라 실리콘밸리 할배가 무너져도 이때는 사주는 게 맞아요. 무슨 조치가 없었더라도. 그런데 차트로만 접근하자면 이거는 지금 여기서 또 매도 다이버전스가 보입니다. 자, 거기다가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에요. 미국. 그러니 오늘 뭔가 출렁거릴 수가 있는데 출렁거릴 수가 있고 다음 주 수요일 날 FMC가 있고 네.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서 요 사이에 하루하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하루하루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중기적으로 보자면은 자, 그러고 나서 이 상황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금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일주일 전으로 갑니다. 그때 우리가 마침내 실리콘밸리 뱅크라고 이제 이름이 오르기 시작했고, 그런데 뭐, 미국 정부가 스텝인 거예요. 개입한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 문제가 처음에 터졌을 때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거 보고 우리 출연자들하고 아마 우리 착즙 선생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 아이, 이건 뭐 지역은행이고 증자한다는 얘기니까 뭐 별거 아니다. 라는 좀 가볍게 우리가 받아들였는데 다 그랬죠, 그때는. 그랬죠. 그때 다음날 그냥 바로 예. 이 파산 얘기가 나오고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 뭐 이미 다 정리된 내용이긴 하지만 디립다 예금은 들어왔고
그걸로 한다고 한 게 대출보다도 거의 한 50% 정도를 갖다가 국채를 샀다는 것이고 그 국채 뭐 대충 그때 알겠습니까? 뭐 10년물짜리 같으면 뭐 한 1.5, 1.7%, 2% 밑에일 때 샀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4%, 5% 왔으니까 아작이 나는 거죠. 평가손이긴 하지만. 평가손이긴 하지만 그 아작이 나고 미스매치의 문제고 한데 이게 늘 소문이니까. 소문이고 사람들이 불안심이니까. 그것부터 딱 벤처 캐피탈들이 벌써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스타트업들한테. 너도 거기 예금 있냐? 너도 빼라. 딴 데 다 돈 뺀다더라. 그렇죠. 좀 기업 금융이 적이었으니까. 그런 게 항상 위기 상황에서는 겁나는 게 그거죠. 우리 부도날 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소문 나오면 지금 당장 안 가져가도 될 만한 사람들이 가져가겠다 그러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죠.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팔면은 손해니까 우리 증자하게 했더니만 아무도 증자 안 해주겠다네. 그러고 나서 이제 뱅크런이 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뭐 대공황 때 이렇게 무슨 만화나 사진에 보듯이 은행 앞에 떼거지로 갑니까 요새? 그렇죠. 그냥 이걸로 다 하는데 그래 됐는데 더 놀라운 거는 이틀도 안 걸렸어요. 파산 결정하는데.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다음 금요일 날 그렇게 됐는데 CNBC가 이렇게 정부가 나섰어요. 그래서 25만 불까지만 보호해 준다는 거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다 해준대요. 연방예금보험공사에서. 그게 이제 이겁니다. 똑같이 마켓워치도 실리콘밸리 뱅크의 예금주들은 돈 전부 다 찾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뭐 옆에는 또 이런 얘기 나옵니다. 엄청난 포텐셜 시큐리티 로스를 깔고 앉아 있는 대충 SVB 비스무리한 게 20개나 있다. 이런 기사들도 있고 하죠. 다 찾을 수 있도록. 이게 금요일까지 분위기였죠. 금요일까지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거는 3월 12일이면은 일요일입니다. 미국 사람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어지간하면 일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때 나왔던 게 BTFP 아닙니까? 소위 말하는 Bank Term Funding Program이니까 BTFP인데 별의별 약자를 다 외워야 되니까 요새. 뭐 리튬이니 뭐 LFP니 뭐 이것도 정신은 뭐 자 은행이 텀 펀딩이니까 하루짜리가 아니고 기간물이란 얘기예요. 기간물이란 얘기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여기서 중요한 건 요겁니다. US Depository Institution이에요. 그러니 고객 예금을 받을 수 있는 금융기관이에요. 얘들이 갖고 있는 국채나 모기 채권 같은 적정 담보물로 연준이 인증해 주는 거 그거 있으면은 여기서 시가평가 때문에 문제 아닙니까? 시가평가가 액면가가 100인데 금리가 휙 올라버리면 얘가 지금 100이 아니고 80이나 70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갖다 헤어컷이라 그러고 그 담보를 인정을 해줘도 시가의 평가에서 해주는데 지금 이 얘기는 그거 그냥 100으로 다 쳐줄 테니까 우리한테 맡기고 돈 빌려가라. 한 1년까지는 빌려줄게.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도 아마 연준은 not QE라고 그럴 거예요. 그렇죠. QE 아니야 이거. 이거 구제금융 아니야. not bailout. 그렇지. 그 상황 터지자마자 옐런이 인터뷰한 게 우리 이번에 구제금융 안 해. 이랬죠. 이러면서 하는 거죠. 그냥 뭐 우겨버리는 건데. 자, 이렇게까지 정말 즉각적으로 나왔습니다. 즉각적으로 나왔어요. 자, 요것도 한번 보고 웃고 한번 가시죠. 뭐 밑케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올렸는데요. 뭐냐 하면은 방금 말씀드린 이 BTFP를 이렇게 설명하네요. 밑에 이렇게 사파만 한번 보시죠. 여기가 브로크 뱅크입니다. 파산난 은행이에요. 표정 보세요. 당신한테 좀 Here's an IOU. IOU가 난 너한테 빚이 있다 이 얘기인데 이거 100불짜리인데 말이야. 누가 나한테 100불 그거 빚을 지고 있어. 자기가 채권 사들고 있는 거예요. 채권 사들는데 국채를 사들고 있으면 미국 정부가 빚쟁이고 얘는 미국 정부한테 받을 빚이 100불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국채 가격이 훅 떨어진 거예요. 금리 오르면서. 근데 지금 그게 40불 가치밖에 안 돼. 이러니까 요 표정에 연준이 뭐라고 하는 거. 그래? Looks like 100불 to us. 우리한테는 100불처럼 보이네. Here's 100불 캐시. 그냥 100불 다 줄게. 이렇게 된 겁니다. 이게 BTFP라는 거예요.
아주 풍자가 했더니만 여기 또 요 표정에 정치꾼들 It's not a bailout. 그거 구제금융 아니야 이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인데 이날 또 금요일만 하더라도 월스트리트 저널은 급주는 거 보세요. 실리콘밸리 뱅크 베일아웃 해가지고 The Bill for Bad Policy, 잘못된 정책에 대한 청구서, 계산서가 이제 comes due, 이제 날라온다는 거죠. 밤새 퍼마신 겁니다. 발렌타인도 그 십몇 년산 말고 그 뭐야, 이런 거. 진로 이즈백일 수도. 그러다가 그 발렌타인을 갖다 진로 이즈백하고 섞어가면서 그 좋은 술을 그래 부어라 마셔라 뭐 캐비어도 집어넣어라 뭐 이렇게 해서 막 때려먹고 서로 놀았어요. 왁자지껄. 문제는 이거 누가 계산하는지 얘기가 안 된 거예요. 근데 이번에 근데 돈이 트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번에 이제 또 퍼스트 리퍼블릭이 터지면서 그게 대형은행 몇 군데서 각각 이렇게 출자해가지고 300억 불을 지원해주겠다는 뉴스가 딱 나왔잖아요. 이게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보면서 이게 FOMC를 앞두고 연준 말로만 해가지고는 도대체 이 긴축과 공격적 이 금리 인상 이걸 안 해주니까 그냥 월가가 이번에 맘 먹고 공격한 거 아니냐 연준 이런 음모론도 있기는 해요.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그건데 자해공갈단 썰인데 그냥 거의 뭐 시속 한 10km 미만으로 이렇게 슬슬슬 횡단보도 앞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냥 가갖고 툭 한 번 바지치고 하면 쓰러지는 그 케이스라는 얘기인데요. 뭐 소위 말해서 살을 좀 내주고 뼈를 취하겠다 이건데. 그러니까 이제 그 저거는 아니겠죠. 그 SVB 파산을 뭐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이 상황이 벌어졌을 때 이거를 가지고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보자. 밤사이에 그게 진로 이즈백 마시면서 저같이 음모론 좋아하는 저도 그 얘기 가면 머리가 깝깝해지는 게 야 그래서 이렇게 장을 부러뜨려? 어? 그 조금 다치고 그냥 그 다음에 뭐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지금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겁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대가는 인플레이션이고 두 번째는 경제 피해와 금융 공황일 것이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 이번에 무보정 예금에 대한 보편 25만 불 넘는 거 다 해줄게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시그니처 뱅크도 뉴욕 금융당국에서 폐쇄 명령 내니까 시그니처 너보다 해줄게 이래 됐어요. 그러면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얘들 말고 진짜 월가에 뉴욕에 있는 큰 은행들 자빠졌을 때도 해주겠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당연히 할 거 아니야. 왜 쟤는 했는데 나는 안 해줘. 근데 잘 뒤져보시면은 옐런이 그 부분부정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처럼 뭐 모든 예금이 다 보호될 것은 아니다 뭐 이런 기사도 하나 있긴 있습니다. 자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또 먹물들은 겁을 팍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거는 2022년 작년 6월달 기사입니다만 베어마켓에서 이 베어스턴스 자꾸 베어스턴스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2008년 3월에 이때 서프라임 모기지 우하다가 자빠지기 시작하고 베어스턴스가 2018년 3월에 파산이 나는 걸 JP 모간이 그때 인수하고 그때 좀 반등이 나왔단 얘기예요. 그러나 결국 그해 가을에 그리고 2009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그 끔찍했던 금융위기가 왔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얘기를 갖다 이렇게 보는 분들이 뭐다? 강력한 하방론자예요. 그렇죠. 이번이 약간 비슷하다. 그런 것이고 또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때하고 지금은 다르다 하세요. 여기서 잠시 대표님하고 이 얘기 한번 해보시죠. 네. 제가 어제 그 인포맥스 라이브에서 이제 같이 얘기하던 중에 굉장히 꽂히는 인사이트였는데 저 때는 말이죠. 리만 사태 터졌을 때 2008년 한 10월 그 무렵에 그때는 조지 W 부시 아들 부시가 2번 해먹고 이제 더 이상 대통령 못하고 맥케인이 후보로 나올 때고 네. 공화당에 그 다음에 듣도 보도 못했던 오바마라는 친구가 갑자기 막 선풍적인 그걸 하던 시절인데 리만 터졌을 때 미국 대선 2달 전인가 그랬답니다. 네. 그랬으니 리만을 살릴까 말까 이거에서 책임질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지. 이미 지나가는 권력이니 지나가는 중요한 권력이니 결정을 그거 함부로 할 할 수가 거고 없죠. 또 그러고 이제 그 당시 이제 새롭게 재집권이 필요했던 민주당 입장에서는 딱히 뭐
하나 부러져라. 그러면 뭐 우리한테 오히려 유리하면 유리하지 이런 차원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대통령 선거는 내년입니다. 그렇죠. 바이든 입장에서 어떻게든 해결해야죠. 잘. 1년 반 정도 남은 거예요. 여기서 지금 망가지면 되겠습니까? 그거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요한 포인트고 또 하나 이거 그냥 말로만 해야겠네요. 팍스 뉴스 보세요. 소장님, 이렇게 하지 마시고. 팍스 뉴스 보세요. 네. 요새 터커 칼슨이 열일합니다. 일론 머스크하고 같이. 뭔 열일하느냐. 일론 머스크 트위터에서 예전에 트위터에서 우리가 볼 수 없었던 온갖 자료들이 막 올라와요. 아, 동영상이고 뭐고 서류고. 그래서 나오는 얘기들이 지금 미국에서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우한 연구소에서 나왔네 이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걸 FBI 국장이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해 버립니다. 그게 미국 언론 중에서도 그런 얘기는 절대 보도 안 하던 CNN,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이런 쪽도 결국 보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네. 거기까지 갔죠. 또 하나 터커 칼슨이 또 열일을 하고 있는 거. 2021년 1월 6일 젠6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의회 의사당 난입했던 그날 그 하루짜리지만 의사당 내에 그 수많은 CCTV를 갖다가 다 필름을 확보하니까 44,000시간이래요. 아, 이게 다 공개가 되는 거예요. 네. 공개가 되고 있는 거. 지금 미국이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하원에서는 또 뭐 하나 하면 그 바이든의 둘째 아들 바이든 스캔들이 헌터 많죠. 바이든 그 문제 갖고 난리고요. 러시아하고. 예, 결국 이메일도 다 슬슬 이제 공개되고 그런 상황 하에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은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강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다른 데서 찾아보시고 즉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집권 민주당 내지는 미국에서도 소위 말하는 진보 좌파 이쪽이라고 하는 이쪽은 지금 절실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가끔 우리가 유튜브나 음모론에서나 볼 수 있었던 딥스테이트라는 용어를 갖다가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뿌리 뽑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분 이러다가 진짜 위험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런 소리 함부로 하는 건 위험한데 자 이런 상황이 하에서 그렇다면 여기서 또 이제 시장이 만약에 힘으로 권력으로 QE 아니야 구제금융 아니야라고 우겨가면서까지라도 막으려면 어느 정도 막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정도의 힘은 있죠. 그 정도의 힘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상황이 됐는데 아까 살펴봤던 게 금요일 날 분위기였는데 딱 월요일 날 오니까 똑같은 CNBC하고 마켓워치가 분위기 싹 달라집니다. 요거 보세요. Something broke. 뭔가가 부러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놀랐던 게 그거 아닙니까? 작년부터 연준이 그렇게 작년 초만 해도 0에서 0.25이던 놈을 4.5에서 4.75까지 그렇게 금리를 끌어올려 놓은 상황 하에 이러다 보니까 5.25까지는 간다고 얘기했고 슬슬 이러다가 6%도 보나 했을 때 우리가 모두 걱정했던 거는 이러다 어디가 아작나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그 약한 고리가 어딜까 신흥국일까 유럽일까 뭐 이러고 있었는데 아니 미국에서 터져버렸네. 그러니까 이걸 정말 또 그래서 더 놀랐어요. 더 놀란 저도 거죠. 개인적으로는 어디 다른 나라가 터졌으면 그래 이제 드디어 뭔가 하면서 이제 그 합리적인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미국이 터져버리니까 이거 정말 큰 위기가 오는 건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은 still expected to go through with hikes. 금리 인상 계속 할 것 같다라고 해서 주말 보내고 와서 월요일부터 또 톤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옆에 이런 기사들이 있죠. SVB의 이 붕괴는 중국에 있는 스타트업들한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이런 게 또 이제 하방론자들한테 논리 중에 하나죠. 안 보이지만 뭐라고 딱 정확하게 제시는 못하겠지만 이런 효과들이 전 세계에
그리고 우리가 모르지 않느냐. 어디에 얼마나 골마 있는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 듣고 있으면 무섭죠. 그리고 또 저거 그 유신익 박사 주장은 이 물론 국채 달러 국채의 어떤 이 그 손실도 손실이지만 네. 저렇게 스타트업이나 저런 쪽에 투자한 기관들의 자산 축소 이것으로 인한 그 파급도 상당할 것이다 이런 그렇죠. 시각이더라고요.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이 배울 때는 그거였습니다. 자본주의의 냉혹함이기도 하지만 자본주의의 결국 궁극적인 강점이 뭐냐면 창조적 파괴인데 결국 안 될 놈은 그렇죠. 퇴출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이 기능이 마비되기 시작한 게 2008년부터입니다. 그때부터는 죄다 좀비예요. 안 망해요. 숨이 안 끊어져요. 그냥 연명치료죠. 죽지는 않아. 근데 지 혼자 뭘 할 수도 없어요. 이게 되놓으니까 이게 자본주의 맞아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사실 미국 정책도 지금 보조금 지급서부터 모든 게 다 약간 모든 게 다 그렇죠. 좀 사회주의 이게 사회주의야, 정책이죠. 자본주의야? 네.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일단 그 생각해봐야 될 거는 지금 막 터지고 있는 터지고 거. 있는, 이것이 어느 방향으로 갈지 위방향이 됐든 하방이 됐든 다 가능한데 일단 미국은 막을 수밖에 없는 정치적 그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적 이유가 환경이다. 있다. 그리고 아까 모두에서 초반에 봤던 이런 뭐 은행주가 됐건 뭐가 됐건 주요한 종목들이 보니까 여기서 더 밀리면은 장이 자체적으로 못 견디고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갖다가 지금 여러 가지 정치적 스케줄이나 일정으로 봤을 때 이걸 갖다가 방치할 만한 타이밍인가? 그것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그렇죠. 그러나 이것에 일단 지금은 다 봉합하고 해나갈 수 있는 힘과 의지가 있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가능할 것이냐에 대한 퀘션은 있는 거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또 집중적으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연준과 미국 정부의 힘이 아니면 세계 중앙, 뭐 이번에 CS도 터졌으니까 스위스 같은 이 나라들의 힘이 언제까지 땜빵으로 막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한계의 지점. 그러다 보니까 벌써 어느 정도 결론이 나오네요. 단기적으로는 오늘 올라온 윤지호 대표의 뷰가 땡깁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단기적 내지는 중기적으로는. 잘하면 1년도 가겠는데요. 내년 이맘때 같으면 한참 이제 선거하겠다고 양쪽 다 바쁠 때인데 1년 이상도 가겠네요. 잘하면. 그러네 마침 또 선거 지점이 그때와 비슷하네요. 2008년, 그죠? 2007년. 그런데 뭐가 해결된 건 하나도 없고 전부 연명이고 뭔가 불안하고 또 다들 또 원칙과 상식에 입각하면 이건 아닌데 싶으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장기적으로 또 강행 이사 뷰가 또 맞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참 지금 시점에서는 우리가 이럴 때 너무 그 원론적으로 방향성을 이럴 거야 저럴 거야 정하기보다는 양쪽의 뷰를 들으면서 공통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쪽이 인정하는 요거를 바탕으로 이렇게 좀 합리적인 자신만의 고민을 좀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것 시기가 같습니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예.